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석방이 됐는데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놓고 또 다른 법원의 판사가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유죄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검찰이 자신했는데 법원은 김관진 전 장관을 석방하면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혐의가 없다. 즉 형사소송법이 피의자 구속 사유로 꼽는 세 가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데 이 법원은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주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도망갈 염려도 없고 증거인멸할 염려도 없다라고 아예 그냥 내놓고 다른 판사의 결정을 번복해 버렸습니다. 자, 이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라고 했지만 이것은 사실상 김관진의 구속 사유가 부적절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자, 댓글 공작에서 군헌법을 위반했다라 해서 군인의 정치 개입 금지를 위반했다는데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 아닌 공무원이다. 그리고 군무원 정원 정편할 때 직권을 남용했다는데 자기 편을 뽑으려고 신원조사했다는데 신원조사 지시는 장관의 권한이다.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 부분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데 명예를 중시하는 평생 군인이다.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관진 장관이요. 당시 구속적부심을 하는 데 대해서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변호인이 구치소로 찾아와서 구속적부심 신청을 내라고 말을 하니까 부하도 구속돼 있는데 혼자 나가겠다고 애쓰는 것은 가치관이나 인생관에 맞지 않는다. 그냥 구속돼서 재판을 받겠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렇게 설득을 한 모양인데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될 때 임관빈이라고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같이 구속되어서 그 부분을 의식을 해서 그랬던 걸로 보이는데요. 변호인단이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냥 포기하면 모두에게 안 좋아질 거라고 설득해서 결국 구속적부심을 했는데 풀려났다는 겁니다. 구속적부심 심사에서도 김 전 장관은 판사가 할 말이 있냐고 묻자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 내 개인적 편익을 위해 신청한 것은 아니다. 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건이 제가 된다면 장관이었던 내게 책임이 있다. 부하들은 잘못이 없다. 부하들 선처를 바란다라고 했다는데요. 작년에 촛불 시때부터 지금까지 한 1년 동안 수십 명이 감방에 들어갔지만 다 참 보기 추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래도 사람 같은 사람을 하나 봤는데요. 조선일보 한 기자가 김관진에 대한 기억이라면서 김관진이 92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군수뇌부는 병사들에게 여당에 좀 투표를 했으면 하는 정신교육을 갖다가 희망해서 당시 정운 장교든 자기에게 그런 어떤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자 그런데 김 여단장이 김관진 그 장관이 육군 중위를 회의실로 불러서 사단장에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좀 이야기하라 해서 그래서 자기가 사단장에게 그런 정신교육은 군의 정치 중립 위반이고 병사들도 안 받아들일 거다라고 하니까 김관진이 허무한 표정으로 지켜봤고 사단장은 그래서 절대 개입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부대에서는 사단이 나가지고 여러 사람이 곧 다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이 다른 부대로 옮겨갈 때 부하들이 좋은 선물을 하니까 편지하고 편지만 받아가고 선물은 이 군의 역사박물관에 보관해라 하고 놔놓고 갔다 그러고 휴가 중에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3군 사령관일 때
휴가 중에는 운전병 안 쓴다고 대중교통을 타고 왔더라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는 그 일가 후에 운전병 겸 당번병을 본부 중대로 돌려보냈다고도 합니다. 자, 어쨌든 사람은 나름대로 훌륭한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참, 그런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또 김관진 석방이 참 다행이라고 말을 했다가 국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물으니까 소회가 어떠냐 물으니까 그래 말을 했다가 민주당이 발끈하고 박지원도 소신이냐 하고 물으면서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이 사람 처음 봤을 때는 해군 참모총장 한 사람이 이런저런 구설수에 등장하고 해서 굉장히 안 좋게 봤는데 요즘 보면 말로 곤욕을 치르는 부분을 보면요, 좀 안 됐기도 하고 사람이 좀 짠하기도 합니다. 자, 참 다행이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김관진 국방장관 석방을 앞두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김관진이 석방된 데 대해 소회가 어떠냐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자, 그래서 송 장관은 평생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조금 가오가 있다고 해서 정말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하는 사회 분위기가 개탄스럽지 않냐고 윤상직 한국당 의원이 물으니까 법 공부를 안 한 사람이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다면서 말은 조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같은 답변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박범계 의원이, 민주당이죠, 다행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면서 이 안보 위기에 안보 수장으로 적어도 국방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거라고 했고, 박지원 의원도 아무리 선배건 동료건 석방되니 다행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어긋난다면서 그건 소신이냐고 이래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송 장관이 한 발 물러서서 김진태 의원이 소회를 묻길래 여러 가지 안타깝지만 같은 군인이고 동시대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어서 석방돼서 좀 다행이라는 소회를 말했다면서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이랬고, 김진태 의원이 송 장관을 감싸면서 국방장관은 좀 사람 냄새 풍기는 것 같아서 훈훈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너무 좀 매정스러운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당이 송 장관을 감싸고 여당이 비판하는 일은 지난 9월달 국방위에서 문재인 대통령 특보를 두고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안보 특보라든가 정책 특보가 아닌 것 같아서 개탄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주의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요, 국회에서 할 일이 그리 없어서 이런 거를 가지고 티격태격 하는가 하는 걸 봤을 때 왜 그런 거 물을 시간에 JSA에 지금 기순병과 관련된 합참의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거나 문제를 삼지가 않는 겁니까? 자, 문정인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문정인이가 최근에 이 강연에 또 나갔습니다. 고려대에서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로 한반도 정세 강의를 했다는데요. 또 학자의 시각으로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북한은 악마적 국가 체계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북한을 지나치게 악마화시키지는 말고 적정한 수준에서 대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북한을 악마처럼 묘사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가치보다 이익을 강조하는데 갑자기 북한 인권을 강조했다면서 북핵 문제 하나도 해결이 어려운데 인권 등을 다 집어넣으면 해결이 되겠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처음부터 전제하고 들이밀면 북핵 문제를 놓고 협상이 어려울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딱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핵 동결을 협상하고 이후 핵시설 검증과 폐기, 핵무기 폐기 순으로 이루어지는 게 현실적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리고 문 정권의 방향도 핵 동결을 통한 평화협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다른 소식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법무부가요, 5가지 제주기지, 즉 강정기지 반대 집회했던 사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했던 사람, 용산 화재 참사 시위, 그때 철거와 관련해 가요. 오래됐죠.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이 5가지를 콕 집어서 특별 사명 검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다가 법무부가 이 5가지 정치 집회 참가자 전원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게 23일 발표됐습니다. 법무부가요, 법을 누구보다도 엄격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될 건데 법무부가 청와대에 둘러리로 나서면서, 또 법무부 장관 색깔 강한 사람이죠. 정치적으로요.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법을 무력화시키는, 내 편이 한 탈법은 전부 다 풀어주고 아주 남편에 있는 놈들만 다 집어넣으라는데 법무부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22일 검찰청에 보낸 공문에서 이 5개 집회와 관련해서 특정해서 여기 관련된 사람들, 즉 공무집행방해, 폭행, 상해, 집시법 위반 등 해당 집회와 관련해 처벌받은 모두에 대해 특별 사면을 검토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 물러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파적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이런 지시에 대해 현 정권 코드에 맞춘 편향적 특별 사면이 될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정치 색채가 강한 집회 사범에 대해 특별 사면을 하는 일이 드물지는 않지만은 이번처럼 특정 주제의 집회 참가자 전원을 사면 대상으로 올리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라는 거고, 한 검찰 간부는 집회로 처벌받은 이들 중에는 전문 시위꾼이 적지 않은데 이들 전부에 대해 사면하라고 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또 다른 검찰 간부는 단순 집회 시위 참가자뿐 아니라 폭력을 휘둘러 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사면하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한명숙, 정봉주 등에 대해서 성탄절 특별 사면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법무부가 구체적으로 사면 대상이나 일정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놓고는요, 실제 내부적으로는 이런 짓을 했습니다. 자, 특별 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데 최종적으로요. 그럼 법무부가 검찰로 보고 이런 거 관련된 사람을 다 특별 사면하도록 명단을 올려라고 사면위원장이 지시를 한 거죠. 사면심사위원장이요. 이 때문에 역대 정권이 정권 초에 선심석 특별 사면을 하기도 했는데 MB는 임기 초반 2년에 4번,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은 3번, 4번 각각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4년에도 제주 강정기지나 밀양 송정탑 등을 사면 대상으로 거론했다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했다 해서 사면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주 해군기지 방해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을 철회하겠다고 공약을 냈습니다.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삼성 등 건설회사가 맡아서 공사하다가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공사가 지연되어서 200수십억의 비용이 더 들어갔다. 지금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 중에서 34억을 물어내라고 이렇게 정부가 지목한 개인 121명 가운데 90명이 외진입니다. 제주에 살지도 않고 이해관계도 없는요. 그래서 또 시위를 주도한 5개 단체도 거기에 들어있었는데 그 중에 3개도 외부인입니다. 자, 이제 한마디로 폭력을 휘두르고 국가 공권력을 농단을 해도, 그리고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끼쳐도 자기 코드에 맞으면 다 풀어주며, 예? 그걸 하라고 장려를 정권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장려하는 거잖아요.
정권과 코드가 맞는 친북, 반미 집회. 자, 제주 강정기지 반대 집회, 반미, 친북, 친중이죠.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이것도 한마디로 반원전, 환경 이런 부분이고요. 좌파적 성향이 있죠. 그리고 용산 화재 참사 시 이것도 철거민 관련해서 진보 좌파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관한 내용이고요. 사드 반대 반미고요. 세월호 관련 집회, 이것은 현 정권이 집권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좌파적 속성과 한마디 반미적 속성을 가진, 그리고 정권을 잡는 데 일조한 집회는 다 풀어주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용산 참사나 밀양 송전탑에서 순수한 청년도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부 동기였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동기가 순수하다고 결론을 이런 식으로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거나 더 나아가서 엄청난 국가 손실을 끼쳤다면 동기의 순수성을 넘어서는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이 정권은 완전히 국민들을 보고 위법을 해도 다 특사시켜 줄 거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지금 선동하고 있습니다.